정부가 가격이 폭락한 겨울배추 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대법원의 입장료 징수는 위법이란 판결 뒤에도 공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여전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에 지을 예정인 도림미술관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상생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기준이 완화됐지만 대불산단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한 곳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는 가격이 폭락한 겨울배추 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협 개통 물량은 시군 농협에서 2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 유통 물량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만 톤을 격리합니다. 전국 겨울배추 재배 면적은 3,900여 헥타르고 이 가운데 해남군이 69%인 2,700여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리의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몇 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제를 올라가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입구에 다다르자 매표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몇 분이십니까? 3,200원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천은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 탐방객들은 사찰이 왜 계속 돈을 걷는지 의아해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못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 거시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천은사는 조금 심해. 좀 사람들이 오더라도 광주에서 오더라도 많이 안 올라오고 천은사 돈 받으려면 노고단 정상 갈 때는 온데 이 천은사 보고는 안 와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위자료 10만 원과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씩 탐방객들에게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이 판결이 소송을 냈던 74명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명목을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바꿨습니다. 천은사가 탐방객으로부터 돈을 걷고 있는 명목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천은사 땅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거 자기네들은 게 종단에 법률이 자문단이 있는 거라고요. 네. 거기에서 좀 자문을 받으니까 협의는 의미가 없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협의는 협의일 뿐이다. 허가권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에 가지 않는데 입장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7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도림미술관을 놓고 동북권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유치 경쟁이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도림미술관을 동북권의 문화 메카로 만들어가는 공동의 상생 전략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전남 도림미술관이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동북권에 건립됩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4,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다음 달에 관련 용역이 발주됩니다. 도는 미술관 부지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북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는 6월쯤 최종 입지가 결정됩니다. 도림미술관이 도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 예술단체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미술관 하나 지면은 그 시, 그 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하는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수에는 돛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수에 또 미술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반드시 동부 지역에 설치될 도림미술관은 여수 지역에 저는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울마루가 있고 또 순천에는 순천문화건강센터 등 어느 정도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 선의의 유치 경쟁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동북권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립미술관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권 광역행정협의회를 상생 전략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어디에 건립되느냐보다는 어떻게 도시간 연계 발전 모델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임대료 감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내 유일한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는 단 한 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지난해 현실 임대료를 부과한 대상은 5개 업체. 입주 계약 후 5년 안에 부지 가격의 2배 이상 외국인 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나눠내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 4회까지 분납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임대료를 감면하는 외국인 투자 기준을 부지 가격의 1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기준이 외국인 투자 외에 고도기술 수반 사업과 상시 고용인원 최소 70명 이상으로 규정돼 대불산단에서는 1개 업체만 해당됩니다. 30명 단위로 협력업체가 한 5개 내지 7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고용인원은 한 250명 내지 300명 되지만 상시 고용은 50명 이하가 되다 보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선체 블록을 만드는 일이 협력업체 일감을 맡기는 구조여서 상시 고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는 6개 업체가 휴폐업 또는 건설 중이고 30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혁신산업단지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국가산단이 산업부의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단 환경개선펀드 조성과 산학혁신센터 구축 등 세부 사업을 발굴해 이달 중으로 산업부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3,250억 원을 투입해 여수 국가산단의 산단 환경개선펀드와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혁신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2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2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게 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고의나 과실 정도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해 오면서 온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돼 이낙연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개 모집에는 무려 28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1차 6명으로 좁혀진 후보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2명의 후보를 내일 이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2명의 후보에는 이 지사의 중소기업 특보로 활동한 양모 씨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나머지 후보 정모 씨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임원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초등학생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 신체적 자유를 속박한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동기가 무엇이든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자기 자녀의 점퍼를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말 화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당시 10살이었던 비군을 승용차에 태워 30분간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붙잡아 신안군 흑산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낮 12시 10분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도 부실하게 적은 혐의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이 성행하는 흑산도 서쪽 해상에 지도선 4척을 투입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역 도로망 확충 사업인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여수에서 고흥간 연륙 연도교 사업 공정률은 43%로 올해 말까지 1,100억 원을 들여 적금에서 영남 간 3km와 돌산에서 화태 간 4km 교량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20%대 공정률에 머물고 있는 화양 적금 간 교량 공사와 돌산에서 우두, 화양에서 소라 간 도로 확장 사업도 속도를 내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전체 공정률을 60-70%대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어제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에게 물고문과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하고 출소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해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을 줬다며 3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원인 책임자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광주지검 박재혁 강력부장과 이봉창 목포지청 형사 1부장이 최근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박재혁 강력부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으로 지난해 4월 16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사에 매달려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사고 책임자 32명을 구속하는 등 3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봉창 형사 1부장은 식별착오로 희생자가 다른 가족에게 인도되는 사례가 생기자 모든 희생자의 DNA를 확인하고 희생자 가족을 배려해 시신 안치 장소를 안산으로 변경하는 변시체 조건부 인도를 유례 없이 시행했습니다. 장흥군이 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토요시장 리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